안녕하십니까. 코인요다 김영입니다. 전 시간에는 비트코인 기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고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코인 트레이딩 스쿨에서는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트레이딩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트레이딩 기법을 제외하고 코인요다의 트레이딩 스쿨에서는 제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의 가장 기본은 비트코인 부재중 장기 선물 거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팅 기법이기 때문에 투입되지 않은 자금들이 여유 자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유 자금으로 알트 불장이 오면 알트 거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단타 선물 거래를 해서 또 보충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고,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딩 기법을 훈련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선물 거래 기법에는 저희 코인요다의 그 차트는 5분봉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부재중 세팅 거래 기법은 장기 거래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봉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화면은 한 간격이 한 달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달 액이고, 이것은 8월달 액이고, 이건 9월달 액이고, 10월달 액입니다. 그래서 1H봉, 1시간 봉을 사용한다. 그리고 작전 라인이 500불 단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1000불 단위로 가로줄을 그렸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재중 선물 거래 기법은 1시간 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격 등락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본다면 여기가 이제 최하점이 오고, 그 다음에 최고점이 오고, 최하점이 오고, 최고점이 왔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는 2024년도에서는 이쪽이 바로 매수 마지노 벨트들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수세 지지 마지노 벨트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1순위는 누가 치느냐 하면 중앙화 거래소들, 즉 바이낸스를 선두로 한 중앙화 거래소들이 여기서 1차 매수를 해서 가격 하락을 막습니다. 그리고 매수해놓고 돈이 생기면 또 다음 살 걸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매도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들만이 이렇게 매수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장기 거래자들도 여기서 가격이 싸졌다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요즘 같으면은 콜드 월렛을 기준으로 해서 약 250만 개의 신규 조그만 새끼 고래들이 이 기간에 삽니다. 물론 이들도 나중에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하면 이제 파는 세력이 되겠죠. 그런데 더 악재가 생겨서 가격이 더 추락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가격이 추락할 때는 누가 이것을 막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을 합니다. 원래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장외거래소 OTC라든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도매로 사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가격이 팍 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 자기네가 장사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기네가 사면 대량 물량을 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소매시장에 투입되면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도매시장에 사지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 친구들이 마지노 벨트를 형성해서 더 떨어지지 않게 막으면서 가격을 올립니다. 그 선두에는 블랙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라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도 8월 초에 블랙 썬데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무시무시했죠. 공포 탐욕 지수가 12로 떨어졌습니다. 50이 기준이 돼서 100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0으로 오게 되면 공포 지수가 되는데, 이때 블랙 썬데이의 공포 탐욕 지수는 12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30% 대폭락이 이루어졌었죠. 이때 바로 블랙록이 과감하게 매집하게 되면서 바로 가격이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후의 마지노 벨트는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장세 판독이거든요. 예전 강의도 얘기했지만 부재중 세팅 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세를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장세를 알려면 가격 등락폭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시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알려면은 이렇게 사선을 치게 됩니다. 이 사선을 우리가 임의로 활사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사선에는 4가지 활사선이 있고, 거기에
오르막 활사선이 있고 내리막 활사선이 있으니까 8가지가 되겠는데 다 색깔을 달리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 2가지만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15% 떨어지면 이것이 15% 활사선이 됩니다. 이 15%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하락세를 의미합니다. 그 하락세를 막 6% 올리면 이게 저지 활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락세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15%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상승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이 유효 꼭지점이라는 것인데 반드시 6% 이상 차이가 나야 반등락이 6% 돼야 이걸 유효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 꼭지점에서 15% 오르면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여기서 저지 활사선이 생겼죠. 6%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세가 막아졌다. 그래서 다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야 상승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상승세를 6%로 저지했죠. 저지 활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5%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락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락세에서 30% 대폭락까지 이루어졌었죠. 2배 폭락했네요. 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시 여기서 6% 활사선으로 막고 15% 상승세가 됐고 그 다음에 6% 저지했고 그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세 됐다가 6%로 막고 그 다음에 다시 15%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겠죠. 이런 것을 활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세 판독을 하기 위한 기본 도구다. 그러면 활사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활사선으로 아까 같은 원리로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이 활사선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장세를 판독을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신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15% 떨어지면 1차 하락세가 온다고 그랬죠. 6%로 하락세를 막고 그 다음에 15% 올라서 1차 상승세가 됐습니다. 1차 상승세가 되는 과정에 이 6%를 오른 이 시점이 조정구간 중단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구간 중단은 이 15% 과정에서 6%만 반등하게 되면 조정구간이 되는데요. 조정구간은 상단, 중단, 하단으로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등락폭을 보여주는 활사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5% 활사선, 요런 거죠. 올라가는 활사선은 홍색으로 처리했고 내려가는 활사선은 흑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6% 활사선은 이렇게 청색으로 처리됐죠. 이것은 상승세도 막고 하락세도 막는 저지 활사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표현이 안 돼 있지만 3%, 12% 활사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구간 상단 및 하단을 구분합니다. 즉 여기서 6%로 조정구간 중단 들어가는데 여기서 12%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가 12%입니다. 여긴 조정구간 상단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3% 떨어지면 조정구간 하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됐다가 6% 하단이 됐잖아요. 6% 막아졌으니까 이때는 조정구간 중단이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3% 오른 다음부터는 조정구간 상단이 됐고요. 다시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가야 2차 상승세가 된 겁니다. 다시 떨어졌죠. 6% 떨어져서 조정구간 중단이 됐고요. 여기서 다시 12%까지 내려지면서 얘가 조정구간 하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5% 떨어지면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하락세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은 개요만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단번에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부재중 세팅 거래 기법은 세팅하는 법을 알아야죠. 그 전제 조건으로 지금 현재 장세를 판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순간엔 대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세팅하는 법부터 얘기를 할 텐데 제일 첫 번째 이 4가지 원칙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조정구간 상하단 경계선에서 대세에 따라서 재세팅 여부를 판독한다. 조정구간 상단 하단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가 조정구간 상단이고 여기가 조정구간 하단에 들어가는 데죠. 이 경계선 일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세팅 여부를 판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대세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진입을 하게 되면 천불 단위로 일방향 대기주문 세팅할 때부터는 동일 액수, 동일 배수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자기 가진 금액의 10%를 5배수로 똑같이 5배수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진입 후에 1000불 단위로 역방향으로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주문 세팅할 때는 동일 액수로 1배수씩 키우면서 세팅하는 게 요령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일단 첫 매수를 했죠. 올라가니까 해야 합니다. 했는데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니까 동일 수량으로 5배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1배수 키워서 6배수로. 그런데 조심할 것은 6배수로 하게 되면 여기 매수해 놓은 것까지 다 6배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1배수가 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 수량 다시 떨어지 1000불 밑에 할 때는 7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배수 차이지만 사실은 다 합쳐서 7배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배수마다 떨어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6% 이하가 되면 뭐가 된다? 바로 조정 구간이 된다. 조정 구간 중단은 포지션 진입은 안 됩니다. 포지션 정리할 때도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되고 이렇게 상단으로 상단과 경계선이 있죠. 요 근처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도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했으면 다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로 다 뭉쳐서 판다. 그러다 하면 재세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오면 여기 이 중단, 조정구간 중단에서는 포지션 진입이 안 되는 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상단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조정구간 상단이 되는 건데 이때는 5배수로 변동, 동일 금액, 동일 배수로 세팅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구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 매도하는 걸 걸게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연합 매도세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령만 알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연합 매도세에 의해서 팔렸고 여기서도 연합 매도세에 의해서 팔렸고 여기서 연합 매도세에 의해서 또 팔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팔렸으면 여기 지금 상승세잖아요. 여기가 조정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10%씩 매수하는데 여기 5배수, 그 다음엔 6배수, 그 다음엔 7배수 여기까지 안 떨어졌지만 여기선 8배수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자동적으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68,000불에서 다 팔려버립니다. 다 팔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것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조정 구간에서는 세팅을 해놓지 못합니다. 진입을 하기 위한 세팅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대세를 반영을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조정 구간 상단과 하단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대세를 반영을 해서 여기서 세 가지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여기서 다시 매수를 이어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대세가 애매하니까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야 엄청나게 지금 대세가 나빠 하게 되면 숏 포지션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경계선에서 항시 여러분들은 세 가지 경우 하나를 판독하게 돼야 되는데 이 판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재중 거래 기법은 재테크 하실 분이나 또 선물 거래할 분이나 아니면 전문 트레이더까지 다 사용돼야 될 기법입니다. 이거는 코인요다의 모든 거래 기법 중에 묻지마 장기 투자 아니고는 또 적금식 장기 투자 아니고는 모두 배워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상 코인요다 김영희였습니다.